자, 지금부터 작업할 내용은 투상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시가 있고 하나는 투상이 있습니다. 가번은 투시고 나번은 투상입니다.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러면 투시는 원근감에 의해서 바라보는 걸 투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앞쪽과 저쪽의 출입구 쪽에 거리가 멀죠. 근데 사이즈가 다른가요? 크기가 다른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가요? 여기는 커 보이고 저기는 작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투시입니다. 이게 투시예요. 원근감에 의해서 사물의 크기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것. 이건 투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투상은 원근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크기랑 저쪽에 멀리 있는 거랑 크기가 어떻게 보여요? 똑같게 보입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우리는 이 투상을 써요. 설계할 때는요, 원근감이 안 들어갑니다. 원근감 없이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보시면 가나 다 라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라번이 투시예요. 원근감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보세요. 앞면의 부분의 크기는 이만하지만 뒷면의 부분은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건 투시입니다. 이때 점점 작아져서 싹 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사라지는 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점 또는 소실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실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도,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도, 네 개 있으면 잘못된 그림. 투시도에서 소점이 3개 이상은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3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최대 3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부터는 안 나와요. 1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 3소점 투시도. 그 중에 우리는 1소점을 그릴 겁니다. 1소점 투시도를 수업 시간에 한번 그려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실무 나가서 쓸 겁니다. 그 다음 가와 나번을 보시면 좌우가 똑같은 각도로 올라가 있죠. 등, 각, 투상. 투상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는 투상인데 가, 나는 좌우로 올라간 각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등, 각, 다번은요. 한쪽만 올라가 있죠. 사축. 사투상도 혹은 사축투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번은 사투상도, 가와 나는 등각 투상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등각 투상도가 되느냐 아니면 사투상도가 되느냐. 원근감이 있으면 투시도가 되고. 넘어가고 자요. 얘부터 볼까요? 자, 그림입니다. 사진이에요. 먼저 보세요. 펼쳐서 선만 그린 겁니다. 한 몇 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평면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봤습니다. 우측면입니다. 이걸 원근감 없이 투상으로 바라본 다음 화면을 펼친 겁니다. 얘가 투상도예요. 이게 정투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이 정투상도예요.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물을 바라보고 정투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정투상으로 풀어낸 걸 저렇게 3D로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투상도 이해되시나요? 네. 한 번만 더, 한 두 번만 더 보죠. 머릿속에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몇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냐면 6개의 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 그 다음에 배면. 총 6개입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만들어 보셨죠? 근데 주사위 만들듯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종이 상자 만들듯이 그렇게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면, 앞에서 바라본 겁니다. 근데 뒤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걸 배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밑에서 바라보면 저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자, 이해되시나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죠. 요번에 4등 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근데 높이뛰기 할 때 그 친구가 등으로 넘죠.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맞아요. 배면뛰기예요. 왜 배면뛰기인 줄 아세요? 나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배는 이쪽이 배면이잖아요. 이건 등면이잖아요. 그잖아요. 배자가요. 한자로 등배자입니다. 등뛰기예요. 등으로 뛰는 거. 한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서 바라본 건 정면, 뒤에서 바라본 건 배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아래에서 바라보면 저면, 아래 저자 쓴 거예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도식화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자, 평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있는 거죠. 화면에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부분. 이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가 이렇게 측면이나 평면에서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원근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뒤에 있어요. 제 손가락이 앞 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근감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선이 사선이죠. 원근감 없이 바라보니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면만 가지고는 다 파악을 못해요. 우측면이랑 평면이 같이 있어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평면과 측면입니다. 평면에서도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선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 선이 사선이지만 투상에서는 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선이 두 개지만 실제로 측화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은 측화면에서 보면 점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투상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으로 봤지만 어떻게 돼요? 각각의 면을 펼치는 거죠. 펼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의 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거 맞나요?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의 위치가 똑같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측면의 이 폭과 평면의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옛날엔 원으로 그렸는데 요즘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다가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일직선으로 뺍니다. 그러면 45도 사선을 이용하면 이거 일자로 딱 마주치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높이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네, 안 됩니다.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크기가 달라졌네요. 맞습니까? 네, 크기가 달라져도 안 돼요. 똑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그리셔야 돼요. 이게 정투상입니다. 자,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이 일각법이 있고 이각법이 있고 삼각법이 있고 사각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가로면 있죠. 여기 있는 이 가로면. 얘가 평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평면의 위치예요. 여기 세로선 있죠. 초록색 세로선 있죠. 이 자리가 우측면이 생성될 위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평면 우측면인데 일각법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의 왼쪽, 위에서 바라본 게 정면의 아래쪽에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삼각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 정면의 위쪽에,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정면의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환경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삼각법이에요. 이각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정면이 여기 있어요. 그럼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아래쪽에 있고 우측면이 오른쪽에 있는 형국이 되는 거고, 사각법의 경우는 평면은 위에 있지만 우측에서 바라본 게 정면의 왼쪽에 그려지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삼각법이에요. 그래서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을 좀 보도록 하지요. 여기 있네요. 정투상 과제물.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의 정답이 얘예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틀려 있을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본 이 화살표가 정면입니다. 이게 화살표의,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정면의 방향이고, 그러면 우측면은 여기고 평면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면이 숨겨져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정면, 우측면, 평면.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설명드리죠. 여기가 30, 높이가 20, 폭이 10. 3, 2,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부러 쉬운 거 드렸습니다. 3, 2,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얘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 그려보세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왼쪽 아래를 잘라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옵셋 30. 그 다음 옵셋 20. 그러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정면입니다. 이게 정면이에요. (30mm) (20mm)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간격을 띄웁니다.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선을 그리세요. 이때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 긋습니다. 다시 볼까요? 적당히 띄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적당히 위로 올리세요. 수평선을 쭉 그리되 45도 사선이 만나면 밑으로 내려 긋습니다. 역시 수직선을 긋고요.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 그러면 이게 1번 과제물입니다. 여기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저께 배운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간격이 150mm, 100mm. 그러면 12개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죠.